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상견례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42세 중학교 국어교사 이수연 씨와 그녀의 아버지 67세 이철수 씨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39세 연구원에 다니는 박민호 박사와 그의 어머니 64세 김순옥 씨입니다. 수연 씨는 명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5년째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성실한 교사입니다. 42세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그녀는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39세 연구원에서 일하는 민호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6개월간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민호 씨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뒤 현재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 씨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대화도 잘 통했거든요. 다만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 어색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수연 씨와 아버지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견례는 서울 시내 한정식 식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수연 씨와 아버지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이나 늦게 민호 씨와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저희 민호가 논문 마무리하느라 늦었네요. 박사님이라 바쁘셔서 말이에요. 첫 마디부터 아들 자랑이었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이죠. 아, 괜찮습니다. 저희도 방금 왔어요. 어머, 거짓말은요? 저희 민호가 연락했는데 벌써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민호는 거짓말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다 그래요. 수연 씨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순옥 씨는 메뉴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 비싸네요. 우리 민호는 워낙 소식이라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연구위원들은 다 머리 쓰느라 소화가 안 좋거든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맛있는 걸로 시키죠. 그러시면 고맙죠. 근데 사모님은 안 오셨어요? 아, 제 아내는 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맞다. 그 얘기 들었어요. 어머님이 병상에 오래 계셨다고 하던데. 그럼 수연이가 살림은 좀 배웠으려나요? 아버지 혼자서는 제대로 못 가르쳐줬을 텐데. 수연 씨와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수연이가 살림은 잘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손맛이랑은 다르죠. 우리 민호는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연구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면 밥도 잘 안 먹거든요. 제가 톡톡히 알려줘야겠네요. 우리 민호 입맛 맞추는 법. 저도 요리는 꽤 잘하는 편인데요. 아버지 혼자 키워서 그런지 좀 걱정되네요. 남자들이 어떻게 요리를 제대로 가르쳐줘요. 뭐, 저희 민호한테 시집 와서 서서히 배우면 되겠죠. 이미 이 시점부터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가 교사라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중학교요? 그래도 초등학교보다는 낫네요. 근데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공립입니다. 공립이면 그래도 안정적이죠. 우리 민호는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위원인데 박사학위 있으니까 나중에 대학 교수도 될 거예요. 벌써 몇 개 대학에서 러브콜이 와요. 민호 씨, 훌륭하네요. 수연이도 교직 경력이 15년 되니까 곧 부장교사도 될 거예요. 15년이면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수연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민호보다 많아 보이는데? 저는 42살입니다. 42살이요? 우리 민호보다 3살이나 많네요. 아이고, 민호야, 너 괜찮겠어? 여자가 연상이면 좀 어머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긴 뭐가 중요하지 않아. 42살이면 임신하기 힘든 나이 아니에요? 고령 출산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 민호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손주는 꼭 봐야 하거든요. 수연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다니요. 그런 건 나중에 아이들이 알아서. 아니에요. 이런 건 미리 확인해야 해요. 혹시 수연이 산부인과 검사 받아본 적 있어요? 임신 가능한지 확인해 봤어요? 어머님, 그런 질문은 좀. 좀 뭐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42살의 첫 임신이면 정말 위험해요. 우리 민호가 좋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손주 못 보면 어떡해요? 사돈, 요즘에는 40대 임신도 많습니다. 많긴 뭐가 많아요. 위험하다고 의사들이 다 말하는데 수연이 솔직히 임신 자신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서 미리 검사라도 받아봐요. 이 시점에서 수연 씨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 월급이 얼마나 돼요? 우리 민호는 연구위원인데도 월급이 꽤 되거든요. 연구 수당이 따로 있어서요. 갑자기 노골적으로 월급을 묻는 김순옥 씨. 수연 씨는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교사 호봉이 있어서 적당히 받고 있어요. 적당히요? 그럼 민호보다는 적게 받으시겠네요. 뭐, 남자가 더 벌어야죠. 민호는 연구위원이라 앞으로 승진도 빠를 거고, 논문도 많이 써서 인센티브도 받아요. 교수 되면 더 많이 벌 거고요. 민호 씨가 교수가 되시는군요. 네. 벌써 몇 개 대학에서 제의가 왔어요. 서울대 박사 출신의 논문 실적 좋으니까 모셔가려고 하죠. 그런데 수연이 교수 부인 역할 할 수 있어요? 교수들 모임 많고 학회 행사도 많은데 아버지 혼자 키워서 그런 예의범절 같은 거 배웠는지 걱정되네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디서 살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알아서 정하겠죠. 직장 생각해서 서울 쪽으로. 아, 그럼 신혼집은 누가 마련하는 거예요? 요즘엔 신랑 신부가 합쳐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합쳐서요? 우리 민호는 연구위원이라 학회 출장도 많이 다니고 논문 쓰느라 바빠서 집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박사들은 주거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수연이 측에서 신혼집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우리 민호 같은 인재는 집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해야 해요. 나라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수연이가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하면 바로 임신 준비해야 하잖아요. 집 알아보느라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임신 준비요? 당연하죠. 42살이면 1분 1초가 아까운 나이예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기 가져야 해요. 혹시라도 임신이 안 되면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아, 그리고 수연이 살림은 정말 제대로 배워야 해요. 우리 민호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뒷바라지 잘해줘야 하는데 아버지 혼자 키운 딸이 과연 남편 내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수연 씨와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신혼집을 여자 측에서 다 준비하라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엔 보통 반반씩. 반반요? 우리 민호가 서울대 박사인데요. 요즘 서울대 박사가 흔한 줄 아세요? 수연이도 좋은 신랑감 만난 거예요. 박사 학위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건 여자 입장에서 정말 행운이거든요. 수연이는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경희대학교 국문과 졸업했습니다. 아, 거기요. 그래도 국문과면 괜찮네요. 우리 민호는 서울대 화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 다 했어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아껴하시는지 몰라요. 논문도 이미 10편 넘게 썼고요. 연구위원 중에서도 제일 촉망받는 인재예요. 계속 아들 자랑과 함께 은근히 수연 씨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교사면 방학 때 시간 많죠? 우리 민호 내조 잘할 수 있겠네요. 연구위원들은 집에서도 연구해야 해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요. 아, 그리고 학회 출장 갈 때 짐 싸주고 그런 것도 해야 하고요. 근데 아버지 혼자 키워서 그런 세심한 것들 제대로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수연이도 방학 때는 연수나 업무가 있어서. 연수요? 중학교 교사 연수가 뭐 그리 중요해요? 우리 민호는 국제학회도 다니고 해외 연수도 가는데 규모가 다르죠? 그런데 정말 수연이가 우리 민호 뒷바라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 살림살이 제대로 못 배웠을 텐데. 그런데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호 어머니 친구들이 다 물어봐요. 박사 아들 장가 보내는데 혼수는 얼마나 받았냐고. 서울대 박사면 보통 5천만 원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시대에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우리 민호가 받을 월급 생각하면 오히려 적은 거예요. 연구위원회 박사학위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예단도 있죠.
아, 그리고 수연이 나이 생각하면 결혼식도 간단하게 하고 신혼여행도 짧게 다녀와야 해요. 임신 정년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예단도요?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민호가 박사라고 해서 싸게 보시면 안 돼요. 박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수연이는 대학원도 안 나왔죠? 그런데 나이는 민호보다 많고 솔직히 우리 민호가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대학원. 아, 교육대학원요? 그건 그냥 학점 따기용이잖아요. 우리 민호는 정말 연구하는 대학원 나왔어요. 실험실에서 밤새우면서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수연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결혼 전에 산부인과에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임신 가능성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미리 치료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요리도 제대로 배워야 해요. 아버지 혼자 키워서 제대로 된 집안일 못 배웠을 텐데 우리 민호는 입맛이 정말 까다거든요. 이 말에 수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얘기는 왜요? 이상한 얘기예요? 42살에 결혼하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호도 나중에 아빠 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아기 못 가지면 어떡해요? 이 시점에서 수연 씨 아버지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수연이를 무시하는 말씀만 하시는데요. 무시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민호는 정말 뛰어난 인재예요. 서울대 박사가 흔한 줄 아세요? 박사 학위가 대단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도 되는 건 아니죠. 깎아내려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연이가 우리 민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학력도 직업도 앞으로의 전망도 다 우리 민호가 위인데 게다가 나이까지 많아서 임신도 힘들 텐데요. 이 말에 수연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기분이 나쁜데요. 기분 나빠요? 사실이 기분 나빠요? 그럼 거짓말로 기분 좋게 해드릴까요? 솔직히 우리 민호 같은 남자가 수연이 같은 연상 여자랑 결혼해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42살이면 고령 출산 위험군인데 우리 민호가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고 결혼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버지 혼자 키워서 제대로 된 여성 교육도 못 받았을 텐데.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기분 나쁘게 들렸나요?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건데 우리 민호는 정말 조건 좋은 남자예요. 키도 크고 서울대 박사에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위원이고 교수 될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아세요? 우리 수연이도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15년간 성실하게 교직 생활해왔고 15년이면 오래 하긴 했네요. 그런데 아직도 평교사예요? 우리 민호는 5년 만에 선임연구위원 됐는데 지금까지 참고 들었는데 더는 못 듣겠습니다. 참고 들었다고요? 뭘 참고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수연이를 무시하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박사 학위가 대단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무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 민호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서울대 화학과 수석 졸업에 박사학위까지 논문도 해외 저널에 실렸어요. 연구위원 중에서도 촉망받는 인재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박사 학위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격이 다른 거예요. 수연이도 좋은 선생님이겠지만 우리 민호와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42살이면 임신 확률도 떨어지는데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하고 결혼해주겠다는 우리 민호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제대로 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이때 민호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엄마가 너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아기 못 가지면 누가 책임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 너 같은 인재가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손주도 못 보게 생겼는데. 수연 씨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요? 왜요? 아직 디저트도 안 나왔는데. 더 이상 자리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뭐가 불만이에요? 저는 사실대로 얘기한 건데.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 뭐예요? 우리 민호 조건 좋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죄예요? 자랑스러워하시는 건 좋은데 왜 저를 깎아내리면서 하세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민호가 더 뛰어나잖아요. 그만하시죠. 수연아, 우리 가자. 김순옥 씨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서울대 박사랑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 줄 모르시나 봐요. 게다가 수연이 나이에 이런 좋은 신랑감 만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42살에 애 낳기도 힘든데. 하지만 수연 씨와 아버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어제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민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나를 너무 아껴서 그런 거야.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실 텐데요.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수연 씨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민호 씨, 우리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저도 민호 씨는 좋아해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과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저희 나이나 임신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과는요. 어머니가 임신 얘기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빴구나. 정말 미안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저를 아이 낳는 도구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정말 상처받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식이 뛰어나면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랑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여성의 나이나 임신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압박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시각은 정말 문제가 있죠. 학력이나 직업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상견례 같은 자리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린다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겠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